같아요. 기득권이 본질이겠네요, 그러면. 기득권이 본질이고 그 기득권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DJ 노무현 정부는 약간 좀 독특한 구성이었고요. DJ 때까지는 개파 정치, 개보 정치 우리가 얘기할 때 보스가 그렇죠. 있잖아요. 원버스가 나와바리를 보스 끌고 정치였죠. 가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제 빅보스가 없어요. 명확하게. 그쵸.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이 진보 행동이라고 과거에 이제 제세대 486들이 지금 들고 나온 게 우상호가 이야기한 것이 그런 거잖아요. 이제 개파 정치를 해체해야 한다. 예. 근데 해체할 개파 자체도 다 미약할 뿐만 아니라 구심점도 없고 그러면 이제 해체한다는 의미는 다시 헤쳐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모일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5월 초에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건 정치평론가로서의 속단은 두세 개로 쪼개질 것이다고 그것은 외곽에 지금 가장 무서운 축 하나를 안철수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안철수가 노원병에서 낙선된다면 그 작년 대선 때까지 바람을 몰이했던 안철수 현상은 거품이 꺼져버리겠지만 만에 하나 또 안철수가 당선이 된다면 민주당의 해체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져요. 아니 근데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제일 야당이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벌써부터 자기 당을 지키는 생각보다도 오히려 다른 쪽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요정이 얘기한 바로 그 워딩을 새누리당도 그대로 민주당에 쓰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변희재 군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 대해서. 왜냐하면 30년, 40년 지금 뭐 반세기를 이어온 정통 야당이 민주당 아니냐. 또 이제 그래서 약간 레토릭을 바꾸면 반세기나 해드셨어? 노무현을 탄핵했던데 우리 같이 했던 세력 아니냐. 그럼 너희가 우리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켜야 되지 않겠니라는 레토릭으로 계속 꼬시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 양당 정치에서는 캐치홀이라 그래서 이제 중간으로 수렴시키는 전략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간이 중도 중립 중간이면 좋은데 사실은 지금 지속적으로 우편향되고 있는 평균으로 쓸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김재현 의원님의 이 지적은 굉장히 정확한데 지금 민주당은 축이 없다. 불안함에 흔들리고 있다. 지금 이제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봐도 명확한 사실인 것 같고요. 문제는 안타깝다. 이미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그 조짐은 있었는데 지금 1월, 2월, 3월 3개월이 지났잖아요. 그 3개월 동안 민주당이 회복을 위한 어떤 모습이 보여졌는지를 보면 사실은 제1야당이고 우리가 지금도 언론에서 보면 맏형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 범야권의 맏형. 지금 안철수도 자신도 범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맏형이 축을 세워주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축을 세울 수 있는 힘이 혹은 뭐 방향성이 거기에 대한 어떤 응집력이 없다. 지금 이 민주당 의원들은 다 따로 놀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뭐 어제 저 원세훈 잡아라. 진선미 의원 혼자 뛰어나가고 말씀하신 대로 김광진 의원 혼자 사상검증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당론이나 당의 어떤 이 집단적인 집합적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나머지들이 뭐 하고 있지? 궁금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당대회에서 어느 동아줄을 잡을까? 지금 이 고민에 지금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본질이 뭐냐면 이제 국회의원인데 지금 우리는 대권을 잃어버렸잖아요. 대권을 잃어버리고 이제 5년 동안 험난한 길을 가야 되는데 의회도 하나의 권력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의회의 기득권. 그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현재 개신교 교회를 이제 비난할 때 교회가 기업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실 하나하나가 제가 보기엔 각자의 기업이에요. 자기 나와바리, 자기 기득권, 거기서 빨아낼 수 있는 자원들, 그걸 가지고 자기의 주판을 튕기고 있는 한 결국 국민을 위해서 싸우지는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죠. 그럼 민주당 의원 중에 적극적으로 이건 잘못됐다라고 발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행동을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제가 만나본 분은 5분 손가락 안에 듭니다. 5명이. 전체 5분만 만나신 건 아니고요. 그런 건 더 많이 아니고. 만나셨는데. 많이 설득을 하셨겠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신 분들은 5명인데 5분. 그걸 뭐 속으로 뭐 술자리 같은 데서 나도 네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딴 데 가서 딴소리 할 수 있는 건데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럼 만약에 표결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모르겠네요. 지금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노력을 하는데 현재로는 5명은 확실한 것 같다.
너무 우울한데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지금 되게 우호적인. 아니, 근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뭐 새누리당한테 우리가가지고 뭐 해봐야 이 사람 귀등으로 다 듣는 얘기고 누나 깜짝하겠습니까? 예, 우리 또 여왕패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이정희와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국회에서 제거해보자 뭐 이런데 불을 켜고 있을 것 같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여론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이 여론이 향방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당에서 민주당은 좀 이제 끌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충분히 반드시 그렇게 돼야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예. 예,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몇 분이나 있고 또 얼마나 우리가 이걸 끌어들일 수 있고 이런 것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이제 뭐 당원들이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압력도 지금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기 지역위원회 뭐 이제 지구당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되지도 않는 걸 왜 하고 그러느냐 뭐 이런 이제 행동들을 조직을 해야 이제 이게 여론이 돼서 어떤 압력이 되는데.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냥 통칭 민주당이지 누가 앞장을 서는 건지 누구는 뭐 반대를 하는 건지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네. 그런 걸 좀 저는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이렇게 것 같아요.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이 행동대장이 얘기한 게 너무 정확한 전공법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애국전선 오늘 테이블에서는 우리가 김재영 국회의원님한테 알아서 살아서 빠져나오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가혹한 처사고. 왜냐면 지금 심판대에 올라가 있는 이건 말이 안 돼요. 당사자란 말이 말이에요. 안 돼. 마녀사냥의 대상이 돼 있는 거고 구출해줘야 되는 거잖아. 사수대들이 우리가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행동할 때가 왔어야 되는. 첫 번째로는 저는 이게 우리가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애청자들과 나머지 누군가 들어야 될 방송이기 때문에 컨텐츠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호소를 합니다. 당신들의 네. 의원으로서의 양심에 입각해서 지금 이 자격심사라고 하는 사안이 2013년에 이게 온당한 일인가를 좀 판단하시고 저는 네.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논리적 생각이 없는 분들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뭔가 단단히 엮여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역사 앞에서 당당한지 좀 자문을 해보고 네. 참여했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고요. 그 통합진보당이야 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똘똘 뭉쳐서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널리 알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플러스 굉장히 좀 대중화된 노선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채널들이. 국민들이 서서히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제 생각에는 또 두 가지예요. 대선 패배하고 신유신이 오니까 정신 차린단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 이 한 달 동안 지지율의 추이를 보면 뚝뚝 투표율보다 떨어졌죠.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실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몰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초래됐는데 의원 상실하고 나서 국민들에게 또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국회가 저렇게 썩어 문드러져서 흘러갈 줄 몰랐어? 그걸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들을 다 우리 스스로 빼버렸잖아. 하는 건 이게 또 사후 약방문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는 이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국민들이 좀 이 사안을 제대로 알아달라. 내용을 들여다봐 달라. 하나는 자격심사의 첫 번째는 이 비례대표 경선의 부정 문제를 얘기하지만 그거 아니다. 사상 논쟁이다. 그럼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프로파간다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불안해하고 축을 못 잡고 흔들리기 때문에 이게 괜히 진보당이랑 계속 얽혀가지고 나도 그냥 발목 잡혀서 더 몰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빨리 귀찮으니까 치워버리자 이런 마음도 한편으로는 있는 듯한데 사실상 그게 아니잖아요. 보면 진보당이 무너졌을 때 민주당이 똑바로 같이 잘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진보당이 올곧게 서 있어야지 민주당도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걸 분명히 좀. 그래서 저는 예. 어렸을 때 지금 상황이 마찬가지인데 진보당 잘해라. 네네. 민주당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싫어했었던 어렸을 때 집에 있으면 아빠 친구들 삼촌들이 막 오잖아요. 그래서 명길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잘해 말만 하고 끝나요. 그럼 뭐예요? 연필이라도 한 자루 사주든가 그렇죠? 공책이라도 한 권 사주든가 100원짜리라도 한 장 주든가. 지금 저는 김재현 의원한테 우리 진보당한테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청취자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우리 김재현 힘내라 통합진보당 힘내라 그래서 민주당 정신 차려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김재현 의원님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지금 많이 등록금 문제라든가 청년 학생들 만나기 위해서 많이 어려우시죠. 네. 그래서 네.
물질적인 자본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대반전인데? 학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학원비 내는 거. 그거 저 좀 줘봐요. 제가 하기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보좌관이 하세요. 아, 예. 이거. 오늘 줄 제대로 쓰시는 그래서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이제 확실하게 줄 서는 거예요. 예, 우리 좋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예. 후원을 해줘야 돼요.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 계좌는 안 돼. 예. 농협. 아, 농협은 안 돼요. 제가 밑에 저 계좌 아, 이게 해킹되기 때문에 농협 밑에 계좌. 농협도 안 돼. 예, 우리 김재현 의원 후원입니다. 예. 우리은행 1005-802-108639입니다. 예. 다시 한번. 그래. 우리은행 예, 김재현 후원입니다. 1005-802-108639. 여러분들의 아니, 지금까지 39. 아, 제가 네, 너무 1086 사실 너무 쑥스럽고 죄송한 게 지금 여기가 민중의 소리 스튜디오에서 정혜림 아나운서도 계시는데 여기서 또 국회의원 후원을 말씀드리는 게 너무 민망해요. 아니, 저희 이 자리에는 의원님이 나오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렸는데 알아서 다 해요. 예. 이 진보당 의원님들의 특성이 있어요. 이때 굉장히 오글오글해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셔.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동안의 모든 계좌는 다 요정이 읽었는데 네. 오늘 최초로 행동 대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달라. 내가 읽으려고 별로 안 준비해서 뺏어서. 안 거쳐 안 거쳐.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보, 이게 해보고 이게 자폭했구나. 이게 딱 들었어. 후원 계좌- 야, 이거 안 거치면 다 내 책임아니야. 그렇지. 나한테 엮인 거야. 후원금도 보니까 얼마더라? 230만 원인가? 네. 맞나요? 반값 등록금이면 뭐, 딱. 네, 그게. 하여튼 300만 원이 안 됩니다. 예. 그게 홍보를 많이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예. 일단 뭐 저의 그 조직적 기반이라고 하지만 예. 지역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 청년 학생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인간관계가 다 청년 학생들 돈이 없어요. 예, 그렇죠. 취직을 하고 뭐 월급을 받아야 거기서 세액공제를 하는 예. 건데 그분들을 제외하고 제가 일상에서 만나고 같이 사업하고 서로 이해관계를 주고받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후원을 못한 거고 그야말로 제가 대부분 모르는 분들께서 인터넷 들어와서 계좌 보고 해주신 거. 네. 아, 근데 어쨌든 후원금을 많이 거두셔야 학생들한테 뭐 술이라도 좀 그렇죠. 사주고 그러실 예, 거 아니에요? 올해는 일찌감치 열심히 거두려고요. 작년엔 정말 이 여러 가지 경황도 상황들 없으셨을 때문에 거고. 후원회도 거의 뭐 11월 이럴 때 꾸려서 네. 제대로 뭐 활동을 못했죠. 후원 조직에. 아, 저는 근데 이 어차피- 300분들이 저는 네. 대단하신 300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300만 원 좀 안 되는 네. 230만 원. 이분들이 예.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감사하죠. 진짜. 그죠? 모든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언론이 야, 이 사람은 무슨 마녀다라는 식으로 맹곡을 퍼붓는데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개의체 버튼을 눌러주시는 사실은 그리고 그죠? 이 정신 당시에 많은 분들이 저보다 먼저 이정희 대표님이 먼저 후원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 또 저희도 다 국회의원들도 다 이정희 대표님께 다 후원했었었거든요. 예. 또 그래서 올해는 좀 작년엔 이정희 대표님께 했다면 이번에는 저희한테 좀 네. 아우. 갑자기 일배형님 이거 뭐야? 가로채기.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근데 작년에는 요즘 이정희 보니까- 대표님한테 했다면은 올해는 그대로 자기한테. 제가 뭐 요즘 페이스북 패친이어서 이렇게 간혹 뵈면은 그 대학생들 이렇게 많이 만나시더라고요. 네. 대학생들 이렇게 많이 만나면 뭐 좀 기억에 남는 뭐 이런 일이나 에피소드나 이런 거 없습니다. 늘 10몇 년 동안 만나왔는데 새삼스럽게 아니, 그게 좀 다르잖아요. 네. 또 그냥 학교 선후배 혹은 학생 활동가로서 만나는 거하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또 만나는 게 국회의원이 되어서 느낌이 좀 만나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만나는 방식이 아마 국회의원 중에 대학교를 그냥 들어가서 대학생들을 만나는 국회의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그렇죠. 게 차를 뭐냐면 타고 총장 만나고 학장 만나고 이제 그냥 티타임 가죠. 하고 교수들 그렇죠. 만나고 가죠. 원래 그게 FM이에요. 제가 굉장히 좀 순진한 생각이었지 모르겠지만 국회 들어와서 그동안 뭐 2030 세대 청년들의 이 정치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자 이런 얘기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큰 정치가의 이슈였기 때문에 그렇죠. SNS를 움직이는 것은 청년들이다. 뭐 그래서 청년들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치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보이고 뭐 이름이라도 올리려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 같은 것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게 말만 무성하고 실제로 캠퍼스에 들어가서 대학생들 뛰어들어서 만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의원님만 빼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근데 그런 제안을 가시면 어떻게 그러니까 보통 예. 아까 뭐 얘기하기에는 뭐 총장실로 일단 다 대고 총장 만나고 교수 만나고 이게 일반적인데 네. 보통 또 그럴 것 같잖아요. 국회의원이면은. 저는 근데 학교를 가시면 어떻게 하죠? 작년에 11월 달 내내 그 대선 선거 직전까지 그 매일매일 투어를 했었었는데 대학가를 가면 일단 총장실은 가요. 그래야 네. 그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궁금해하는 것을 총장께 여쭤보고 답변을 듣고 또 거기에서 잘못된 답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또 싸우죠. 그래서 싸움 치러 싸움 붙이러. 맞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 난 적도 있었어요. 제가 중앙대에 가서 법인전입금이라고 하는 뭐 자세히 설명 너무 어쨌든 중앙대학교가 잘못되게 이제 등록금을 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총장님 면담을 해가지고 지적을 하고 해명도 듣고 다음부터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 이런 대답도 듣고 그런 면담 내용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쫙 뿌리고 했는데 대학 가서 이제 직접 유인 만드셔가지고. 저희 보좌진들 다 가서 거기 현장에서 그 학생들 만난 이야기 또 거기서 그 총장님 만난 면담 결과 이런 것들을 한 2-3시간 동안에 현장에서 보좌진들이 만들어서 유인물로 복사를 해서 또 현장에 저녁 때 학생들 학교할 때. 학교할 때 다 뿌리고 와요. 대자보로 붙이고. 근데 나올 때 대자보도 붙이세요 가서. 네, 나올 때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저희 보좌진들이 붙이는 걸 다 뜯고 있었대요. 다음 날 조선일보에 기사가 났죠.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분란이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한다, 학생들을. 네, 그렇게 기사가 났었었는데, 어쨌든 그런 조선일보답네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법인 전입금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대학 가면, 그 학교 당국을 만난 다음에는 무조건 학생들을 만나는데 학생들이 딱딱 모여서 국회의원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국회의원을 몰라요. 작년에 그렇게 제가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모를 수가 있어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제가 모르고 이렇게 젊은 국회의원이 있어요? 뭐 거의 저를 뭐 모의 국회의원 같은 이런 이미지로 생각을 해요. 학생인 줄 알고. 네. 절묘한 깔때기 들어가네. 동안 깔때기. 젊은 국회의원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저는 어떻게 만나냐면 학생회관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동아리방, 과 학생회실, 단과대 학생회실 이런 데를 그냥 막 들어가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네, 들어가서 뭐 짬뽕 시켜서 먹고 있는 학생들, 자고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는 깨워가지고. 네, 몇 시간 동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 수업 시간이 끝날 시간쯤 되면 그때는 이제 조직된 모임들의 간담회 같은 걸 하거나 이렇게도 하고 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서는 마이크 들고 발언 같은 것도 하면서 학생들하고 이제 교감도 하고 이런 방식들을 쓰는데 어쨌든 그렇게 무턱대고 학생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거리감이 많이 줄어들고 저도 그전에는 국회의원이 갔는데 저기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뭐 강연장 같은 거 큰 거라도 빌리고 플랜카드도 보통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를 기다려주는데 아닌데 어떻게 좀 창피해서 어떻게 가지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럼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도 못 가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도 국회의원을 그렇게 맞아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국회의원이 어딨어요. 맞죠. 이정희 대표님이나 되니까 학교에서 가깝게 학생들이 마사오.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국회의원 없고 찾아가서 얘기해달라고 해도 저 지금 졸리니까 자야 돼요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그래요? 내가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학생들이 민주의식이 상당히 높아졌네요. 아니, 국회의원을 우리 보는 때도 시선이에요. 그랬어.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때는 전략을 못 들어왔어요 학교에. 전략을 역발상으로 해서 네. 2030은 이정희 대표가 훑으면 전 된다고 봐요. 지금의 이제 상황에선.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각인이 되려면 대선 후보 정도를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때 이제 이정희 후보가 민주계에선 유명했지만 결국은 어르신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알려질 때는 이제 대선 1차, 2차 토론이었잖아요. 그러고 역발상으로 김재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먹히냐면 4050을 공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정말 먹힌다니까.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나도 속으로 예상했어 지금. 우리 연배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아유, 대단한 건지 잠깐만. 알고. 저 그거 굉장히 우울하게 청년 생각해요. 국회의원이라니까요. 아, 나 제가 이분들 왜들 이래? 페이스북 우리 청년이야. 패치 신청을 하시는 분의 대다수가 40대, 50대 분이셔가지고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5천 명이 다 찼는데 더 이상 이렇게 응해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한 100명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40대, 50대 분들만 신청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들은 후원금을 꽂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나머지 100분을 그런 소년 분들로. 시대를 살린 거는 10대들이 아니라 삼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청년 국회의원으로서 당선이 되셨고, 그리고 학생들을 많이 만나는데, 역으로 보면은 선거 때만 되면 뭐 2030에 대한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뭐 대표적인 게 반값 등록금이죠. 그리고 뭐 민주당 포함해서 새누리당 포함해서 뭐 젊은 정치인들을 뭐 국회로 보내자,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다가 선거 딱 끝나고 회의 본회 시작되면 없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선거 때 되면 이 뭐 2030들의 정치적인 무관심 네. 이런 게 또 막 부각이 되고, 그렇죠. 이게 계속 빈곤이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왜 20대들은 이렇게 정치 의식이 없냐, 이렇게 막 비판만 하는 건 별로 답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어쨌든 의원님이시니까 뭐 혼자 하시기에는 많이 좀 붙인 일이긴 한데, 그래도 어떤 해법 같은 걸 좀 내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떤 부분에 대한 해법이요? 그러니까 뭐 이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2030에 상황에 대한 대해서 정책이 예. 계속 단절되는. 일단은 아직도 굉장히 가슴 아픈 것이 많은 의원분들이나 정치를 하시는 분들한테 20대의 청년들, 뭐 대학생들은 애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달래서 선거 때 사진 뒷배경으로 세우고 잔디밭에서 그치, 이렇게 이미지랑 까는 하하 거. 웃는 사진 같이 찍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를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싶다. 그게 저희가 현장 국감 이런 느낌으로 많이 노동자 국회의원 출신 국회의원이 민주노총이랑 같이 의제를 뽑아내고 사례를 모아가지고 국정을 너무 당연하듯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건데, 그걸 같이 할 국회의원님들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학생들은 뭐하러 국정감사를 같이 하냐고. 이렇게 대번의 생각을, 근저에 깔려있는 생각은 애들인데, 걔네들이 무슨 정치를 알면, 그거는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의, 본연의 권능인데 그런 걸 어떻게 다룰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정치 주인으로서 이 친구들에게,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정치를 맡길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애들이 뭘 알아? 네, 물론 아직까지 경제력도 갖추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때로는 부모님에게 짐이 될 수 있는 이런 세대들이긴 하지만, 저는 이 세대들이 얼마든지 세상을 뒤흔들 수 있고 굉장히 진취적인 생각으로 나설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직접 몸으로 2011년에 반값 등록금 투쟁에서 겪었거든요. 그 전에 정말 많이 횡행했던 말이 88만 원 세대, 뭐 우울한 세대, 뭐 이런 3포 세대. 예. 그쵸, 그런 얘기들만 나오고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2008년 광우병 촛불 이후로 누구도 열어내지 못했던 서울 도심의 광장을 처음으로 한 달 이상 열어냈던 것은 대학생들이었어요. 시험 기간인데도 촛불 들고 나와서 3만 명씩 청계광장에 몰려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학생들이 아직도 벌금이 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낮에 만났던 대학생들도 지난주에 200만 원짜리 벌금 고지서가 아이고. 반값 등록금 때문에 나왔다고. 작년에 갚은 게 1억이었거든요. 한 대리에서 갚은 게. 반값 등록금 해달라니까 1억을 내라 그러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했겠어요. 그 학생들이 이른바 어머님이 보신 빨간 줄 그어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감옥 들락거리고 뭐 벌금 나오고 학교 수업도 잘 못 들어, 이런 거 알면서도 그렇게 나섰던 것은 자신의 처지를 바꾸는데 이 정치적 힘을 발휘하는 것, 그것을 세력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는 그 청년들의 본연의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능성을 전 정말 소중하게 봐줬으면 좋겠고, 진보당이니까 그 가능성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시에 2011년 반값 등록금 촛불 때 제일 먼저 달려와 주시고 가장 많이 눈물 흘려주시고 같이 삼부일배도 하고 같이 싸우셨던 분이 이정희 대표님이셨거든요. 저는 그 진정성으로 제가 청년 의원으로서 국회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꼭 갚고 싶어요. 그 고마움을. 그래서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 진취성이 수면 아래에 지금은 잠자고 있는데 그것을 깨워줄 수 있는, 이른바 좀 더 힘을 가진 사람들의 격려와 판을 함께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거는 이른바 2011년 같은 경우에 그 날라리 선배들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거고, 저는 제가 대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청년 세대 비정규직 청년들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 청년들과 함께 싸우자라고 조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해법이라고 얘기하기는 그 친구들과 함께 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조만간에 체류탄 까시겠네요, 또. 바깥에서. 근데 또 이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일 수도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청년 세대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야, 무시해도 될 만한 존재다. 뭐 다 투표를 똑같이 한 표인데 60대도 네. 한 표고 20대도 한 표인데, 어떤 뭐 정치인 입장에서는 표가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시를 한다라는 그 표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역으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뭐 이런 현실의 또 반영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청년 국회의원으로서 청년들에게 꼭 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지. 뭐 판에 박힌 얘기를 좀 떠나서 제가 작년에 대학가를 돌면서 청년들이 당신 국회의원이야 이렇게 쳐다보다가 두 가지 질문을 하면 누구든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말문을 텄어요. 한 가지는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 그거 억울해요 라고 다 얘기를 해요. 자기 처지에 대해서 정책 요구하는 분명한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국가장학금은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이기도 한데 이런 자기가 당하고 있는 문제, 자기가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나설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었으면 좋겠고,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준비가 저는 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그때 뭐 사퇴 얘기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꺼내면 아깝다 이런 얘기를 대학생들이 정말 과방에 가면 한 명 정도는 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현상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기존의 정당 정치, 기존의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좀 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명히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정당 정치와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 이것들을 극복해내는 것이 뭐 저 같은 사람들의 그 과제이기도 한데, 물론 그런 청년들과 저의 관계가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터지고 있긴 해요. 계속 도치를 당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역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이제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노원을해서 뭐 선거를 뛰고 노원병에서 선거를 뛰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아까 국가장학금과 같은 그런 상황들의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누가 싸움을 함께 하고 있는가, 네. 누가 자신의 것을 내던지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이걸 좀 더 봐줬으면 좋겠다. 제가 물론 이제부터 어떤 청년들에게건 그 모습이 보이도록 해야 되는 것은 진보당의 몫이고, 이정희 대표님이 지난 12월에 제일 먼저 몸을 던지셨으니까 저도 함께 뛰어들어야 되겠지만, 그때 저희가 그렇게 진보당이 청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싸우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냥 피상적으로 보여졌던 지금까지 정당 정치에 대한 실망과 혐오 그 이상의 것을 꼭 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그 정치 세력들에게 그동안 쌓여 있었던 울분, 그리고 함께 만들고 싶은 세상에 대한 그림 같은 것들을 큰 목소리로 함께 털어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죠. 네. 김지현 의원 별명을 제가 오늘 지어드리고 싶네요. 네, 청년 애니콜. 청년 애니콜? 언제든지 전화를 하십시오, 청년들이요. 믿을 건 김지현뿐이다. 요즘 아이들은 애니콜도 잘 모르고 지금 김재원 말 의원을 잘못했어, 나이 띄워주는 나왔어. 척하면서 삼성 브랜드를 광고하고 있어. 그러게요. 나쁜 사람이야. 삼성 믿습니다. 김재현 의원 띄워주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자, 우리은행 1005-802-108639 돌아가면서 바로 후원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후원이
청년 국회의원 정치를 살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저는 제 역할인데, 제 캐릭터인데, 이 김재현 의원님은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세요? 아,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 티파니는 아니죠. 확실하게. 기판이는 아니, 아니시겠지. 잘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되게. 저 한 5분 있다 말하면 안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정희 대표님도 아이들보다는 피해가지 어른- 못했는데 네. 이정희 대표님은 B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B가 아이돌인가요? 역시 역시 이정희 대표님 연배에는 B가 아이돌인 거예요. 아, 우리 역시 때는 세대가 서태지가 다르죠. 아이돌인데. 서태지와 아이돌이 아이돌. 아니었구나. 아니, 왜냐면 서태지 제가 아이돌. 여기서 그 이름을 얘기하면 그 노래를 불러야 되거나 뭐 이래야 될까봐 아니, 지금 계산하고 아니,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저희. 그런 짓은 하지 저희 않아요. 방송 품격 있어요. 아무나 노래 시키지 않아요. 이 함부로 노래 부른 분은 김미희 의원. 하겠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앉으셨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재판을 앞두고 침통한 분위기였는데 노래하겠다고. 복음성가를 막 부르시더라고요. 복음성가 버전으로. 복음성가 버전으로 민중가요를 부르셨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돌 정보가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출연해고 계신 거야. 이 사연 올리면. 이 어떤 질문의 의도인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아무 의도 아무 없어요. 의도 없어요. 아무 말씀하시면 의도 돼요. 없어요. 이분이 뭐 생각해서 던지는 분이 아니야. 지금 벌써 정치가가 되셨어. 의도를 추적해. 그러니까 이게 5분의 잘해야 돼요. 의미는 잘못하면 종북 공세로 몰고 갑니다. 이거. 5분의 의미는 선곡인 거죠. 선곡. 선곡. 선곡 안 그래요? 하셔도 돼요. 아, 노래를 네. 하시려고. 그러면 아이유 하겠습니다. 아이유. 네. 아이유요? 왜요? 노래해. 아니 이런 거 날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유 그런 거 나랑 닮아서. 선곡이라니까 아이유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진짜예요? 네. 무슨 노래를 좋아하세요? 특히? 선곡이라고 하시길래 이게 음악이 나가는 건지. 아니, 직접 부르신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여기만 나면 노래를 하려고 그래. 노래하는 줄 알아. 제가 부른다는 게 아니라, 저 못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산한 거예요. 난 3단 고음이 되시나? 이러고 보고 있어. 아,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시는 수밖에 안 없어요. 됩니다. 신청곡으로 아이유의 노래가 좋다. 네. 만약 이제 깔아준다면 우리 이제 어떤 그- 곡을 좋아하세요? 어떤 곡? 아이유 뭐 노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이유가, 예전에 기타 치면서 CF에 나와서 불렀던 아, 노래였는데, 그 노래 뭐지? 기차를 아이유가 타고? 뜨기 전에 네, CF에 나와서 락이 있어요. 락. 네. 그 포크 기타 치면서 부르는. 전 그런 감성을 좋아해요, 아이유의. 막, 오빠들 홀리는 그런 표정이나 이런 것들보다, 3단 고음 이런 거보다. 예, 그런 장재인류의 그런 소탈한 모습, 예. 그런 걸 좋아해요. 어쿠스틱 스타일. 네. 우리 해림 요정이 마무리를 하긴 할 텐데 네. 그래도 오늘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뭐 좀 끝으로 좀 뭉개가지고 그 좋은 말씀 좀 한마디 좀 해주시죠. 뭉개서 좀. 해가지고 좋은 말씀이 뭐야? 요구가 오늘 방송 종합은 해주셔야지. 요구가 저렴해. 저는 이런 걸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애국전선이 아무래도 보통 진보, 우리 통합진보당 당원분들이 많이 들으시긴 하는데, 그래도 또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들으시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범야권, 스펙트럼이 좀 넓은 정자.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김재원 의원께서 내가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매력을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예, 예. 생각할 시간을 마무리를 해주시면서 여기 삼촌 팬이 4명 있잖아요. 삼촌 팬이 4명 있으니까 난 빼줘. 왜 거기 껴 나를. 청년으로 해주세요. 왜 아니 자기를 빼서 삼촌 가죠. 팬이 4명이라고. 대충 뭉개가지고. 빼고. 누구에 대한 삼촌이신가요, 지금? 저의 삼촌인 건 아닌 거죠? 아니 김 의원님의 삼촌. 삼촌이라고 하시기에는. 오빠? 그러니까 형만 그렇다니까 왜 나쁜 그래요? 삼촌이 아니죠. 오빠지. 그러게. 님이 80년생이시니까 저하고도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요. 저도 됐고요. 저 10살 차이밖에 안 나요. 저. 편하게 삼촌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근데 오늘 라디오 스타처럼 12시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뭐 정신이 맑고 지금. 그러니까 빨리 급해요, 오늘. 한 가지씩만 질문을 하는 걸로. 아니요, 하나만. 하나만? 네. 대표해서 묶어서? 형님이. 예. 나는 아까 했잖아. 어떤 아이들? 우리 그럼 덕인 형님. 일배 형님이 하시죠. 그렇지. 일베의 남자 오늘. 여성 의원 킬러. 지난번에 방송에서 그게 뭐였었죠? 무슨 방송이지? 종북 부부. 5대 종북 부부. 5대 종북 부부. 종편에서 네, 그 종편 무슨 방송이었었죠? 그게 박종진의 쾌도남에서 이봉규 예. 씨가 나와서 그때 그걸 보시고 소감이 어떠셨어요? 그 남편분하고 같이 보셨었나요?
아니요. 저는 얼마 전에 봤는데요. 네. 다시 보기로. 예, 전 제가 나오는 뭐 이게 기사나 TV나 이런 거 잘 안 보는 편이라 가지고 얼마 전에 봤는데 너무 허무맹랑해가지고 거기 이제 사실관계가 너무 틀려가지고 일단 그게 있었었고 워낙 쟁쟁한 분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뭐 영광입니다 이건 거야. 괜찮다. 연대의식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 그러니까. 네, 이정희 이정희 대표, 그러네 네. 생각해보니까. 그럼 한상열 목사님 부부, 네, 황선 황선 선배님. 저이 부부. 네. 그때 5위 하셨었나요? 5위? 제가 뭐 4위인가 4위인가? 3위인가? 야 거기서 4위. 한명숙. 아니 한명숙 전 전 대표. 총리 부부를 깔았어. 네. 야, 그러면 뭐 완전히 쾌걸엄마에서 띄워주기 한 거네요. 띄워주기. 아이, 야 그럼 대단하네요. 이봉규 우익 평론가와 전략적 제휴관계다. 전략적 제휴관계. 제가 예전에 이러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무슨 종북 인사 뭐 명단, 백인 명단 발표를 한다고 보수단체에서. 그래서 저는 백인인데. 그동안 제가 열심히 한 게 있는데 난 당연히 들어가겠지. 기대를 딱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왔어요. 야 실망했구나. 그래서 1인 시위를 몇 명 조직해가지고 나도 넣어달라. 대단히 성공하신 겁니다. 4위권에 들어가셨으면.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그 입법 활동하시다 보면 왜 그 공동 발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국회의원 단독으로 서명해서는 발의가 잘 안 되잖아요. 10명이 꼭 그렇죠. 있어야죠. 예. 그런데 그 진보당 의원들은 그게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그래서 네. 좋은 그 뉴스나 이런데 이제 법안이 많이 나오시는 의정 활동하시는 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법안으로 만들어질 때 어려움 어떤 게 좀 있는지. 서명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죠. 그거 하나? 네. 그리고 저는 비례대표고 또 이제 청년 의원이고 진보당 의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진보적인 내용들을 많이 싣고 싶은데 예를 들면 종교인 과세 이런 부분들에서 예, 그게 지금 그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저희는 그걸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대부분은 대형 교회에 이미 뭐 신부님들은 다 세금 내고 계시는 거고 대형 교회들이 큰 문제인 거고 조그만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세금 안 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인 건데 이 지역구나 또 이제 그 의원님들 주변 지인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가뜩이나 또 김재현 의원이 한다고 하니까 서명 안 해주시는 거죠. 그거를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좀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법안인가요? 여러 법안 중에 그게 지금 가장 어려워요. 종교인 과세 법안 하는데 그게 제일 어렵다. 예. 이런 말씀 물어봐야 되는데 몇 명이나 이렇게 동의를 하셨나요? 8명. 8명. 2명이 더 필요한 거예요. 300명 중에 8명. 야, 영화 링컨의 세금 좀 내자. 정령의 표가 중요한데. 종교인 나 진짜 그 대형교회 그렇게 많은데 담배 인상 근데 이런 건 되는데. 잘못하신 거예요, 김재현 의원. 네네네. 왜 안 그래도 교회 쪽에서 별로 안 좋게 보시고 거기다 대고 또 불을 질러 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어제는 또 이제 공무원들 직급 보조비하고 복지 포인트 과세해야 된다고 또 그것도 이슈 내가지고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오히려 뭐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하시는 이런 분들이야 공무원 사회에 충분히 뭐 세금도 내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잘못 해석하면 쟤는 왜 자꾸 세금 내라 그러냐 괜히 기재위 가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잘못 오해를 하면 미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세법의 정정당당함 이것을 통해서 이런 것으로 제가 오늘 뭐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 얘기했지만 삼성 이건희에게 제대로 세금 물리는 거 이런 것에 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그건 활동들 국민들이 좀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예. 국회의원들은 주로 탈세, 세금을 안 내는데 자꾸 세금을 내자 그러니까. 왜 이래? 이러면서.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제대로 너네라고 하면 좀 그렇고 여러분 나를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겁니다. 이걸 제대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부담이지. 너무 아깝거든요. 이런 또 이제 들어보시는 청취자분들도 그런 아니면 걸좀 제대로 민중의 소리로 느끼셨으면 아나운서로 좋겠어요. 들어오거든. 시끄러워요. 자기 생존권 문제. 자리는 지켜야겠어. 네. 내일부터 국회 가가지고 막 던지고 뭐 내가 터뜨리고 하는 거지. 김재현 의원 지키겠다고 내가. 네. 난 지금 2시간 내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네. 정말 해림 아나운서가 언니 같아요. 시끄러워요. 오늘 제목이 의원의 자격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국회의원의 자격이 무엇이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할 말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뭐 세금 너무 많이 세비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 뭐 의원 회관이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밥값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표준의 자격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을 보여줄 의무가 우리 진보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작년까지 이정희 대표님으로 표현되는 진보당 의원들의 그 참신하고 진정성 넘치는 모습, 유연한 진보라는 것을 걸고 나가면서 대중적인 모습. 거기가 1탄이었다고 한다면 2탄. 네, 더 활동적이고 더 진취적인 모습, 그것을 보여줄 의무가 저를 비롯한 저희 19대 진보당 의원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중에 저희 강점은 가장 소탈하게, 가장 활동력 있게, 정말 운동화 끈 질끈 묶고 백팩 메고 곳곳을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때때로는 아유, 무슨 국회의원이 저렇게 어린애가 저렇게 가볍게 막 쏘다니고 저래서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절실한 사람들의 가장 절박한 목소리가 있는 곳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것으로 제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많았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많았던 제 발목을 꽉 붙잡고 있는 이 어두운 유신의 공기,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공기를 걷어내서 우리 모두가 숨을 쉴 수 있는 민주의 쟁취를 함께 만들어 주신다면, 민주 애국 시민들께서 함께 만들어 주신다면 제가 국회의원의 자격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윤리특위 통과해요. 얘기할 필요 없어. 새끼들 누드나 검색하지 말고. 자기가 심재철. 심재철이 현피 뜨자고. 네, 오늘 생방송 애국전선 의원의 자격편 함께 하셨는데요. 지난 2012년에 이 출발점에서부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마녀 사냥을 당해야 했던 이 청년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10여 년 반값 등록금 투쟁으로 20대의 목소리를 모아왔던 이 뜨거운 청년. 아무도 반겨주는 이 없는 대학가 동아리방을 학생회실을 발로 뛰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젊은이들의 뜨거운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 일일이 몸으로 뛰었던 이 청년 국회의원입니다. 20대의 목소리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 총장실만 돌아다니는 이 많은 이들 중에서 대체 누가 감히 이 청년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얻어맞고도 아직도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당찬 청년 국회의원을, 그리고 진보 정치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우리 애국 청년 여러분이, 애국 시민 여러분이 지켜주세요. 근혜의 왕 취임 1개월을 맞아서 신유신의 역습을 직격탄을 맞고 계신 김재현 의원과 함께한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3 애로전선. 오빠들 잘 자요. 오빠들 잘 해주셔야 돼요. 안 할 줄 알았죠. 제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노래를 하든가. 오빠들 잘 한번 해주세요. 아, 진짜 해야 돼. 네네네. 아니, 그걸 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김선동 의원도 했어요. 맞아요. 언니들 잘 김미애 자요. 어서 달콤한 목소리로. 오빠들 잘 자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톤은 아주 저기 민주 예설이 아나운서로 오셔야 되겠다. 김재현이만 지키셨어요. 근데 오늘 엔딩 멘트가 요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성이 없고 부실했어. 왜 이러세요? 저 얼마나 열심히 매우 썼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어. 난 방송이 근데 나가는 게 지켜야 두렵다. 왜? 겁난다. 욕먹을 것 같아.